거룩한 만남. 이 시간 진행의 법무부 교정위원 기원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룩한 만남 기원입니다. 거룩한 만남 가족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시나요?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는 하루 평균 400번 정도 웃지만 어른들은 기껏해야 하루 10번도 채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서 왜 점점 웃음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천진불처럼 순수하고 꾸밈 없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맑은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도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불기 2570년 3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특별기획 거룩한 만남,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 내일을 비추는 연등,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건강기능식품 광고.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얼쑤 한국에서 만들었네. 좋다.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얼쑤 한국 국내 생산 성인용 기저귀 금비. 검색창에 금비 기저귀를 검색해보세요. 국산 성인용 기저귀 금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 전문 사회복지법인 성가원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성가원은 지난 30년간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와 믿음 속에서 장애 가족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가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나눔과 신뢰로 함께 걸어온 30년, 앞으로도 성가원 장애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꿈을 이루는 미래, 함께 이루리 희망 피우리.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688-0750, 1688-075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의입니다. 승보 공양은 무량한 복전이며 스님들을 모시는 불자들의 진정한 자비 실천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보 공양 동참은 한 통화에 5,000원 후원으로 ARS 060-700-1077 060-700-1077번이나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 서울전화 2011-1600번
2011-16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우리 불교의 오랜 전통 승보 공양,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2,500개의 생명의 우물을 건립해온 지구촌 공생회. 이제는 새로운 우물 사업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 마련된 식수대를 설치해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깨끗한 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 전무성과 함께 캄보디아 이웃들에게 생명의 정수 물탱크를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지구촌 공생회 02-3409-0303으로 전화해 캄보디아 식수사업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이 건넨 자비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달 10,000원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심도 있는 불교 공부가 가능하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 큰절은 053-474-8228, 474-82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룩한 만남 난치병 어린이 특집 방송 내일을 비추던 연등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박대규 씨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이혼 후 홀로 키우던 자녀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던 중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신 후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문제였을까요? 지주막하 출혈에 세균 감염과 각종 후유증, 여기에 당뇨 합병증까지. 이처럼 홀로 견디기 힘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향한 희망과 의지를 꺾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도 많은 분들이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박대규 씨의 감사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살면서 지금도 제가 받는 게 좀 적응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없어도 제가 주는 쪽에 많이 처했고 또 거기서 오는 좋은 느낌, 감정 이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난 뒤로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괴리감도 많이 느꼈는데 불교 방송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준 게 너무 뭐랄까 이게 사실은 정말 현실인가 생각 그런 정도로 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역시도 또 받은 만큼 또 나누려고 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과거에 제가 도움을 줘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또 들게 하네요. 나눔이라는 게 크든 작든 어떤 좋은 약보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동아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한 몸 만들어서 저도 거기에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의 행복감이 크다는 박대규 씨는 자신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한없이 깊고 따뜻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데요. 지금 받은 도움의 손길을 꼭 다른 이들에게도 넘치게 나누어 주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이웃을 위해 소중한 마음 나눠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불교 방송의 이웃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오늘 소개되는 사연에 응원과 동참의 메시지 전하고 싶은 분들은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후원 계좌가 궁금하신 분들도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문자 주시면 계좌번호가 단문자로 전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웃들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며 자비 나눔에 동참하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은행 055-01-0414-331 농협 069-01-229021 예금주는 불교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보시금은 투명하게 모금돼 우리의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됩니다. 불기 2570년 3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특별기획 거룩한 만남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방송 내일을 비추는 연등 1806회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정경민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룩한 만남 나침병 어린이 돕기 특집방송 내일을 비추는 연등 오늘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올해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은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 9살 박요한나 양입니다. 네. 현재 와덴버그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청력장애와 피부, 머리카락, 또 눈의 색소 변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적 질환입니다. 특히 이색홍채가 가장 특징적이고요. 청각장애는 20에서 50%의 환자에게 나타납니다. 유전적 질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확실한 발생 기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천성 질환이다 보니까 완치는 없고 보청기 등 청각 재활과 또 언어 치료 등으로 증상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요한나의 경우는 돌을 지날 무렵부터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주 보호자인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볼게요. 제일 처음 느꼈던 거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가 이제 딱 돌 지나고 나서 너무 큰 비명을 질러서 왜 그러나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울고 있길래 달래주고 있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이사를 갔었어요. 거기에서 진짜 앞에 큰 덤프트럭이 오고 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빵빵한데도 얘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앞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막 데리고 와서 막 불러봐도 쳐다보질 않으니까 그때 병원을 가봤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애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그때도 이미 2년 정도 지났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이제 병원에서 제주도에선 할 수가 없어서 부산이라는 가서 한번 제대로 검사받고 이제 그런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이제 재활을 하든지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와덴버그라는 증상을 알게 됐어요. 눈이 좀 파란 색깔이 돌고 그리고 태어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청력이 완전 소실된다. 이제 결과 받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 전까지는 요한나의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건가요?
아기를 돌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이긴 했는데요. 네. 아이들은 청각이 정말 예민해서 자다가도 큰 소리가 들리면 깨서 울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었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목도 가누고 또 배밀이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마주쳤던 적도 있어서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항상 요한나는 저나 아니면 아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계속 안아달라 하고 늘 그냥 붙어 있고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싶다고 그냥 표현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고, 말하는 거는 요한나 오빠 중에 셋째 아이가 말이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얘도 그 위에는 오빠처럼 말이 느린가 보다, 그냥 그 생각에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었어요. 참 이상한 게 안 쳐다볼 땐 안 쳐다보는데 또 그냥 딱 어떻게 맞아서 쳐다볼 때도 많아요. 희한하게도 그게 그래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그때는 구분이 잘 안 갔었어요. 뭐 너무 그래서 그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얘가 병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다른 거는 전혀 문제될 건 없었어요. 얘가 뭐 편식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전혀 문제되는 건 없고요. 잘 걷고 뛰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굉장히 활동적이라서 춤추고, 노래가 잘 들리지도 않지만 춤추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군요. 네, 일상 소음에 반응이 없는 건 예민하지 않은 아이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요. 대형 트럭의 경적음 소리까지도 못 듣고 사고가 났을 뻔한 사건은 부모님에게도 큰 충격이었고요. 네. 처음 이상한 걸 느끼고 2년이 지난 후에 정밀 검사를 했고 그렇게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던 일도 잘 안 됐고 저도 사람들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때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 나름 좀 쉬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서 선택한 곳이 제주도였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또 뭐 아이 혼자도 아니라 얘 위에 오빠가 4명이 있었고, 그때 그리고 얘 밑에 그 병을 알았을 때 밑에 여동생이 1명 있어서 총 저희가 6명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좀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거의 말을 못했어요. 저희 아내도 울면서. 근데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래도 빨리 정신을 같이 차렸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알고 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뭐라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면 저희 아내랑도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많이 울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런 거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이 6명을 키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네. 어린 자녀가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다니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을 포함하면 총 8명이었습니다. 네. 아내는 아이들 양육에 집중하고 아버지는 혼자 경제활동을 하다가 일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겹치면서 잠시 제주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안 좋은 기억 다 잊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는데요. 그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시작해야 했던 건 바로 아픈 아이의 재활치료였습니다. 일단 언어 치료하는 그런 센터에서 언어 인지 그리고 음악 그런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 쪽도 많이 공부하고는 있어요. 아이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듣고 말하는 거 잘 안 되다 보니까 소리를 내뱉는 소리 또 들어마신 소리를 잘 못 내서 그걸 이제 음악 활동으로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언어 같은 거는 제일 어려운 게 단어 설명을 해주는 게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인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거는 커피야 하면 커피가 뭐야 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원두를 만들어서 어떤 열매에서 추출해서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데 요한나는 그게 많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 기관에서 저희도 많이 배우는 편이거든요. 지금 그런 센터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같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배우면서. 네. 인공호흡 수술은 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해서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기 자극을 줘야 돼서 전기 자극으로 그 신호가 들어가는 거라 하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소리를 못해서 수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신경이 조금 살아있다면 인공호흡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다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인공호흡 기계를 장착하기 전에는 아무 소리를 못 듣고, 장착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얘기해도 잘 들리고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인공 와우를 장착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청력이 거의 소진됐다면 이것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왼쪽은 5% 미만, 오른쪽은 10에서 20% 정도 남아 있어서 그나마 오른쪽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인공와우를 장착하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만 그래도 착용 이후에는 굳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계를 내 몸의 일부로 적응하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나가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2달인가 3달 만에 귀를 양쪽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희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뜯었어요. 인공호흡을 스스로 빼서 차문 열고 던졌어요. 아프다는 거였어. 아프다고. 계속 전기를 찌릿찌릿 하니까 그 아파서 1년 정도를 거의 막 뗐다 붙였다 하면서 시간을 진짜 많이 허비를 했어요. 많이 요한나도 많이 혼나기도 했었고, 그렇게 양쪽 인공호흡을 잃어버려서 다시 또 구매도 했었고, 비용이 한 100만 원씩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배터리나 안에 있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5년,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는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저희도 이제 여름에 장마철 되기 전에 점검 한번 하고요. 또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뭐 3월이나 8월 달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기계 이제 청소 같은 것도 가져가서 센터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청력에 도움이 되는 장치이긴 하지만 어린 요한나에게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인공 와우에 적응하기까지 보통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특히 네. 말소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 배경 소음까지도 함께 크게 들리게 하는데요. 때문에 초기에는 말소리인지 아니면 환경음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사람 목소리다라는 건 알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들리는 모르는 소리들이 혼동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 소리 자체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귀가 조금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인지하게 된 거 1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자기가 인공호흡을 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있어, 친구 없어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 요한나 들을 수 있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1년 전에. 그냥 진짜 저도 설명을 잘 못한 사람이라, 이거는 요한나만이 가질 수 있고 너한테 제일 소중한 귀다.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고 너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귀야 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굉장히 그때 좋아했었어요. 나만 있다고 해서 굉장히 웃으면서 내 귀야 그랬어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도 표현하고 싶어서 계속 잘 착용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공호흡 착용이거든요. 저 아이는 자기 전에까지도 하고 자기가 빼서 충전까지 하고 그러고 자요. 스스로. 얘는 정말 건강할 거예요. 정말 놀고 먹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네. 남들과 다르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게 어른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요한나 어린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기로 여기며 아껴준다니까 제가 다 기특하고 참 고맙네요. 네,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전기 신호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친구는 그것마저도 내 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애지중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휴대전화를 충전하듯이 밤에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이 됐는데요. 다른 재활 치료들도 물론 잘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이가 건강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게 요즘에 그래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하고 싶은 거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요즘엔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있는 얘는 뭐야? 이거 어떻게 그 친구들이 팻말인가 들고 다니면서 채팅을 거기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게임 안에도 사람과 마을과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되게 이제 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발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릴 때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해서 자기가 안 되면 그냥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기가 알고 싶으면 글씨는 못 쓰고 뭘 못하니까 그림으로 뭐 곰인형이 갖고 싶을 땐 곰인형을 그려서 달라고 손짓을 한다든지 손짓, 몸짓,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인공화호도 공간을 손에다가 좀 떨어뜨려 놓으면 자동으로 꺼져요. 얼마 정도 있으면. 자기가 그것도 알아서 그런 식으로 몰래 꺼놓고 안 듣고 그림으로 많이 그렇게 그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는 건 없고요. 어떻게든 자기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이트 들어가서 채팅을 쳐서 발음을 듣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림도 어쩌다 한 번씩 그리는데 그 빈도는 정말 어쩌다 한 번이에요. 한 10번 중에 한 번 될까 말까 정도이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말도 하려고 노력한다니 참 반가운 일입니다. 거룩한 만남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 방송 내일을 비추는 연등. 오늘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박요한나 어린이의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덴버그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병으로 어린 나이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인공와우라는 보청기가 요한나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면서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데요. 요한나 어린이에게 마음 나눠주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055-01-0414-331 예금주는 불교방송입니다. 농협 069-01-229021 예금주는 불교방송입니다. 치료라는 건 결국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요한나에게는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동기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한나는 그 동기를 또래 집단에서 찾고 있었는데요. 게임이라는 가상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고, 잘 읽고, 잘 듣고 또 내 생각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재활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동기 덕분일까요? 몇 년간의 재활보다 최근 1년간의 재활이 눈에 띄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불과 작년에 검사를 한번 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한 200개 정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200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4배, 3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것도 검사하면서 나왔었는데 자기가 좀 많이 의욕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거는. 친구들도 저희가 일반 학교로 가고 있어요. 그냥 특수학교가 아닌. 그곳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또 학교가 또 재밌는 게 저희가 동네가 외국인이 많이 살아요. 서로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어울려서 야 이건 어떻게 읽는 거야 서로 그러고 있어요. 같이 이제 학교 앞에 정자 같은 데 있으면 자기네들 오늘 그림 그렸던 거나 펼쳐놓고 서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 보내면서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네. 사실 아이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특수학교를 입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진과 상담을 하기도 했는데 이 특수학교에 있다가 일반 학교에 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적응을 못 하고요. 또 특수학교라는 곳은 유한나처럼 청력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발달장애 그리고 지적장애 이렇게 훨씬 더 정도가 심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의 상태가 더 퇴보할 우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일반 학교에 특수 학급이 있는 곳에 입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특수학교로 전학을 몇 차례 권유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자신만의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나한테 가장 고마웠을 때는 아빠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4살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빠라고 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수술하고 말을 계속 안 하길래 저는 처음에 수술만 하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말을 안 하지 했는데 정말 뜬금없이 그때 아빠 그러길래 정말 놀랐어요. 그때 그냥 아빠라고만 불렀어요. 계속 그냥 같이 껴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뭐 있으면 아빠 불러서 같이 했었어요. 근데 요한나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수술 들어갈 때도 제가 혼자 같이 이렇게 둘이 갔었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도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보다 아빠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고맙고 미안한 거는 그냥 내가 너무 빨리 못 해줬다 그게 많이 미안해요. 더 빨리 신경 쓰고 조금 더 빨리 도와줬으면 잘 듣고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아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울컥하시나 봅니다. 네. 아빠라고 하던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네, 물론 지금은 엄마, 아빠 다 말을 잘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옹알이 없이 또 엄마보다는 아빠라는 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기다리던 선물을 그렇게 주었던 건데요. 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자신의 귀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주 정확하게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었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이를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순간을 왜 빨리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결국 경제적인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함에 다시 미안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요한나를 포함한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 순간순간이 미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요한나가 그냥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고 했었어요. 놀이공원을 가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나오는데 그때 제가 좀 몸이 아팠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 아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놀이공원 같은 데 한번 가면 비용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너무 그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빠 같이 가자 하면서 결국 못하고 나중에 가자 해서 한 1년인가 정말 그 정도 뒤에 갔었던 것 같아요. 놀이공원 가는 날 아이 표정이 정말 너무 해맑았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가기 한 열흘 전부터 이제 열흘 있으면 갈 거라는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자고 이거를 10번을 세요, 손으로. 그리고 놀이공원 가자 이래요. 정말 행복하게 그러고 자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루 잤으니까 또 9번만 자면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가고 하면 6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깨우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지금 가면 어차피 놀이공원 문 안 열었어 해도 빨리 가자고 계속 재촉을 해요. 놀이기구들도 많이 타고 안에서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가 그러고 나왔어요.
아이들이야 놀이공원에 가는 날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뿐이었겠지만 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는 부모 입장에선 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네. 그 놀이공원을 가기 위한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아, 네. 무려 그러네요. 1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소일거리를 하고 모으고 또 아꼈는데요. 아, 무려 네. 10명의 식구들이 놀이공원 개장하자마자 입장해서 거의 4-5시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날 새벽까지 일을 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 너무나 힘들었지만요. 세상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었는데요.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이의 치료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치료하는 게 비급여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번 가면 뭐 어느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가는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15만 원 정도씩 발생을 해요. 한 번에 이제 언어와 음악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놀이 치료 같은 거 같이 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일주일에 그거 한 번 한다고 해서 아이가 막 늘어나진 않아요. 계속 집에서도 같이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저희 부모가 어떻게 아이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지 계속 배우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 번 하면 좋고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거 하면 한 달에 저는 거의 150만 원 정도 써요. 요한나 센터나 이제 그런 공부하는 것들 하면요.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일회성이 그냥 그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진짜 몇 년은 보고 이 아이가 모든 걸 이제 표현하고 이제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기한을 좀 길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초등학교 내내는 하는 것 같아요. 치료를 자주 받으면 좋을 텐데요. 치료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겠죠. 네, 보통 주 3회 정도는 해야 되지만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이긴 합니다. 특히 악기와 음악 치료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였습니다. 지금 그 요한나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낼 때 앞으로 소리를 뱉어내야 되는데 자꾸 네. 안으로 들이마시는 소리, 소위 그 아. 코로 먹는 소리를 내다 보니까 악기를 부는 그 음악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악기 교육이 정말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알아보고는 있지만 엄두도 못 내고요. 또 센터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잘 받아주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아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분이 계시긴 하셨어요. 주 3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 네, 물론 네. 주 3회면 정말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 다자녀 가구인 가정에서 생계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총 아이가 지금 이제 9명 있어요. 9명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도 있고 9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고요. 그 중에 요한나가 이제 5째로서 이제 청각 장애도 있고 한데 제 뭐 고등학생 아이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밑에 갔는지 그런 아이까지 있어서 경제적인 거는 정말 많이 어렵죠. 항상 남자아이들이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2명밖에 없어요. 많이 먹고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식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제가 일은 거의 저녁부터 새벽에 일을 하고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밖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아이들은 좀 많이 혜택이 아닌 그런 것들 많이 못 보고 있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항상 좀 미안하고 애들한테 걸리긴 하는데 일단 요한나도 재활이 너무 중요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도 부탁은 하고는 있어요. 네, 아이들은 지금 현재 다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에서는 스스로 많이들 하고는 있어요. 자녀가 9명이나 되다니 요즘 보기 드문 다자녀 가정이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희귀 난치병에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더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물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좋은 시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냐? 장애도 있는데 누가 또 낳으라 그랬냐? 이렇게 좀 말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버님의 유년 시절 부모님은 항상 일을 하셨고 밤 10시가 돼야 가족들 얼굴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셋을 낳자고 계획을 했지만 낳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요. 하지만 아버님도 스스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봉사활동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네. 저와 인터뷰를 했던 날 아침에도 마라톤 봉사를 한다고 가족들 중에 가장 먼저 새벽부터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가 온 아이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오히려 아버님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아이들 다 데리고 정말 산 골짜기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차 타고. 거기 그냥 밑에가 낭떠러지였거든요. 여기서 그냥 조금만 더 자동차를 달리면 끝나겠구나. 나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한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 셋째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빨리 가자 그러는데 아이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이들이 정말 귤을 먹으면서 정말 재밌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얘네들 보면서 행복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진짜 다시 그때 집으로 막 달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한 4년 전이었어요. 돈도 없고 집에서 이제 월세도 이제 잘 안 돼서 나가라고 막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었거든요. 진짜 이대로 못 살겠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때 저희가 제주도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이제 분들이 남는 감자 아니면 같이 와서 무 캐갈래 해서 무도 캐가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눈 뜨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와서 아빠 배고파 말을 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때 많이 울었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아버지를 살려내고 삶의 의지를 주었네요. 네. 거룩한 만남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 방송 내일을 비추는 연등. 오늘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박요한나 어린이의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덴버그 중후군으로 청력을 잃은 요한나 어린이에게는 위아래로 형제 자매가 8명이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요한나 어린이에게 마음 나눠주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055-01-0414-331 예금주는 불교방송입니다. 농협 069-01-229021 예금주는 불교방송입니다. 아버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금 힘을 내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거룩한 만남 이웃들과 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되면서 소일거리도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절망에 빠졌던 순간이었는데요. 차 뒷자리에서 영문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그 아이들 입에 귤이 들어가고 오물오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들었고요. 어른으로서 너무 약해진 모습에 스스로 참 많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급히 돌아오는 순간 집 안에는 아이들과 남편을 반겨주는 아내가 있었고요. 잘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 아내를 봐요.
저 사람도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저 사람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자. 그리고 또 우리 요한나 보면서도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아요. 저 또한. 이 아이가 그 무섭고 힘들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도 울고 있는데 아이가 나중에 제가 안아주니까 너무 웃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내가 얘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많이 위로를 받아요. 저는. 위에 있는 큰 아이들도 힘들면 쉬고 있으라고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면 신부는 내가 갔다 올게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맙고 말이 이제 통해요. 어렸을 때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사춘기 좀 어느 정도 지나고 좀 크다 보니까 아빠 정말 힘들었겠다. 동생들한테도 엄마는 아빠 되게 힘들어. 좀 같이 하자. 아니면 형한테 얘기해. 막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해주기도 하고 동생들이 아빠한테 혼나면 아빠가 너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야. 너가 그거 하면은 잘못될까 봐. 네가 다칠까 봐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뒤에서 얘기를 해줄 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잘 버티고 있어요. 큰 아이들이 정말 의젓하고 속이 깊네요. 정말 네.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네, 9명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사실 큰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건 이미 오래전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은 언제 사춘기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부모 없이 혼자 잘 자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부모를 대신해서 마치 정신적 가장이 돼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었고요. 가족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아프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 풍족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게 가족 모두의 바람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가난은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니다. 너네가 지금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뒤돌아보면 정말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너의 그 온기를 나눠주라. 꼭 그런 게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너가 가서 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걸어줄 수 있으면 좀 걸어주면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같이 함께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요한나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늘 밝게 건강하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고 귀 아프다고 소리 이제 그런데 소리가 좀 크거나 이제 그 음악 나오는데 잘 안 가고 하는데 그런데도 좀 찾아가서 좀 즐겼으면 더 좋겠고 되게 도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이렇게 풍족한 가정이라니 요한나 어린이도 그 온기와 행복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천해준 담당 복지사도 그렇고요. 또 아버님도 그렇고 그 아이가 정말 외향적이라고 해요. 흥과 끼도 많고 또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음악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그 기쁨 안에서 굉장한 호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란 눈, 작은 얼굴로 아주 수줍게 바라보던 아이. 마지막으로 요한나와 대화를 잠깐 시도해 봤는데요. 마음으로 통했던 그 이야기 들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아빠랑 같이 왔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해야지. 좋아요. 학교에서 무슨 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미술? 음악? 그림? 그림? 어떤 그림 제일 잘 그려요? 맞아요. 고양이 잘 그려요. 고양이는 어떻게 그리면 예뻐요? 귀. 아, 귀를 뾰족하게 그리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좋아요. 노래 좋아해. 노래 좋아요. 서툴고 짧은 대화지만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요한나 어린이 앞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치료를 갈 때도 주말에 동네 산책을 할 때도 아빠만 따라다니는 이른바 아빠 바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해요. 아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아이들이 많은데 그나마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요한나는 오히려 아빠를 좋아해주니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받는 음악 치료, 놀이 치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꾸준히 받아야 되고 앞으로 얼마의 비용이 더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만이라도 집중 치료 잘 받고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룩한 만남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 방송 내일을 비추는 연등. 오늘은 인천에 살고 있는 9살 박요한나 어린이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직 말도 떼기 전인 어린 나이에 희귀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여러 치료와 재활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복한 가정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요한나 어린이가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거룩한 만남 가족 여러분께서 자비와 용기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민 리포터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는 좋은 수행이며 기분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 거룩한 자비행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민은행 055-01-0414-331 농협 069-01-229021 예금주는 불교방송입니다. 나눔과 베품은 복덕을 쌓는 길이며 언제나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이 세상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웃음꽃인데요. 거룩한 만남 가족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도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에도 시들지 않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정경민, 구성 유윤경, 제작 이유빈, 그리고 저는 기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